돈 하나 안 들고 치료를 받는데 여기는 의료비가 많기 때문에 캐나다로 가서 치료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하는 말이 캐나다 시민이냐고 그렇다고 시민권 좀 보여달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여기서 치료받으라고 말이죠. 우리가 다 치료한 다음에 당신은 그냥 가고 캐나다 정부에 신청하게 되면 돈이 오니까 염려하지 말고 치료받으라고 2주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랑 캐나다로 갔습니다. 가서 얼마 있으니까 시에서 연락이 오는데 당신이 미국 가서 병원비 받아내는 거 우리 정부가 다 내줬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렇게 잘 삽니다. 하고 이제 서울에 살다가 좀 떨어진 지방으로 가는 까지 토론토에서 살다가 좀 지방에 갔습니다. 가서 한 2주일쯤 지났는데 시립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우리 도서관에 한국 책이 이러이러한 책들이 와 있는데 빌려다 보라고 말이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신청하라고 말이죠. 그래 가봤더니 한국 책들 쭉 와 있단 말이죠. 그 나보고 그래 난 김생 책을 한국에 있을 때는 못 봤는데 여기 와서 봤다고 그래요. 또 신청하면 또 사줍니다.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뭔가 하니 난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는 11조 헌금을 냈지만 세금은 잘 안 냈단 말이에요. 여기 오니까 세금 내는 것이 교회 11조 헌금 내는 것보다도 잘 쓰여진다고 말이죠. 그렇게 나라가 도와줘야 합니다. 다 열심히 같이 일해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외국안이 일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고요. 일본과 같이 그 일의 가치를 찾는 나라가 되지만은 그걸 우리 사회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같이 쓸 수 있는 그 사회가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이런 사회들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고 복받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일의 가치를 찾아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0까지는 교육을 받는 기간이고요. 60까지는 이제 일하는 기간이요. 이제 60부터 90까지가 문제입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많이 걱정 안 했습니다. 근데 선진 국가들은 그 문제를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죠. 이제 한 10년쯤 지나보세요. 90대인 사람은 어디에서나 만나게 됩니다. 난 전 100세가 되는데요. 어디 가서 가임 같은 데 하게 되면요. 인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도 100세입니다. 그러고요 말이죠. 어떤 우리 아버지는 96세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빨리 100세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걱정거리는 외관이 그럼 60에서부터 90까지 90 넘는 건 좀 뭘 후이지만 어떡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우리보다 한 50년 전에 먼저 걱정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제 얘기는 이제 우리도 이렇게 되겠지만 그 사람들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가 60쯤 되면 아들, 딸들이 다 독립하니까요. 가정에서 해방이 됩니다. 가정의 책임이 전 벗어납니다. 남자들은 대부분이 60대가 되면요. 직장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회인으로 태어납니다. 60쯤 되면 어른이 돼서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70, 80, 90까지가 남아있는데 이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겁니다. 이 30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 가지 하다가 세 가지를 보통 뽑았습니다. 그 이제 전체적인 여론까지 세 가지 나오는데요. 첫째 맹고하니 60이 됐다고 해서 이제 난 늙었다, 이제 놀아야겠다, 쉬어야겠다 그러지 말고 60이 넘으면 반드시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놀지 말라고. 노는 사람은 30년 잃어버리고 일하는 사람은 30년을 되찾게 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놀지 말아라 그럽니다.
요새 봉사활동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수입이 없더라도 내 행복을 위해서 일하란 말이죠. 그래서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따만큼 이제 일본 여행들 많이 가는데요. 일본 가서 이렇게 쭉 다녀보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도시에 가든지 농촌에 가든지 일본 가보면요.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든지 사회 어딘 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60대면요. 대학 나온 사람들까지도요. 난 좀 읽었는데 하고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30년 잃어버립니다. 내가 오래전에 60대에 미국 갔습니다. LA에 갔는데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 아들, 딸들 때문에 이민 갔습니다. 아들, 딸들이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요. 그 부모들을 초청하면 가서 연금으로 공짜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아들, 딸 따라가서 연금으로 마음 놓고 사니까 놀러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토요일 날 점심을 같이 먹고서 이제 쭉 얘기하는데 내가 한국에서 왔으니까요. 같이 나도 끼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하고 점심 먹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내 옆에 오더니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미안합니다. 난 또 좀 더 오래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하러 갈 시간이 돼서 이제 먼저 가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요. 아니 연금 가지고 살려고 왔는데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입니다. 선생님 여기 와서요. 한 1년 놀아봤습니다. 놀아보니까요. 미국 사회에서는 노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시간으로 얼마든지 일하러 갈 수 있는데 노는 사람이 바보인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하고 연애해가지고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안 되겠다 말이죠. 일하자 말이죠. 근데 나이 많으니까 오래 일 못합니다. 영어가 서투니까 또 고급 일을 못합니다. 그게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나흘 동안 2시간씩 병원하고 호텔에 가서 청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청소할 시간이 돼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내가 아니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연금으로 살 수 있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쭉 일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 구라파 여행 간다고 말이죠. 그리고 아마 교회에 다니시는가 봐요. 성지순례 간다고 봐요. 그 돈 버는 재미에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얘기 가운데 제일 우리가 받는 연구하니 여기 와서 가만 보니까 노는 사람이 바보라고 말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 연세대학교 교수이셨기 때문에 세우란수위원회 많이 가는데요. 가게 되면 무료로 와서 봉사하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2시간, 3시간씩 이제 봉사하고요. 호스피스들은 뭐 2시간이 아니고 쭉 일하고요. 와서 봉사해 준대요. 거기에 와서 2시간, 3시간씩 봉사하는 사람 주부들이 가정에서 노는 주부보다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경험해보고서는 놀지 않습니다. 다 일합니다. 이제 거의 60에서 90까지 사는 첫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하니? 공부하라 그럽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뭐든지 필요하니까 공부하라 말이죠. 공부하는 사람은 즐거운데 말이죠. 안 하는 사람은 그만큼 또 손해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울에 가면요, 마포구에 대흥동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이제 멀지 않은 곳인데요. 거기에 좀 특별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는요, 전쟁 때에 어렵게 살고 고생하느라고 초등학교 다녀보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위해서 초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너무 기니까 4년 동안에 졸업을 시킵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이 나보고 좀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도 좀 해달라고 오라고 그래 갔습니다. 가서 가봤더니요. 그래도 전쟁 도중에도 할아버지들은 초등학교는 다 다녔으니까 별로 없고요. 할머니들이 많아요.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70다 넘었다 그래요. 근데 할머니들이 그렇게 수가 많아요. 꽤 수가 많아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가운데서도 4년 졸업하고 또 중학교 가는 게 있고 말이죠. 그래서 4년씩 졸업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재미있는 것은요, 다른 학교는 오전 9시에 문 열어주는데요, 그 학교는 아침 7시에 문 열어줘요. 왜냐하면 의정부에서 오는 사람, 뭐 수원에서 오는 사람들이 일찍 한시 오면 쉴 자리가 없거든요. 일찍 7시에 문 열어주면 그때 와서 공부들 하고 누가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전체 학생들한테 얘기하려고 쭉 가보니까요, 대부분이 할머니들이에요. 근데 내가 놀란 것은요, 그 70대 할머니들의 얼굴 표정이 말이죠,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즐거워해요. 그래서 나는요, 배우는 게 저렇게 즐겁구나 말이죠. 그 공부하는 게 저렇게 즐겁구나 말이죠. 그래서 4년 졸업하고서 이제 또 가는데요, 일찍 안 가요. 5시에 끝나고 또 늦게들도 가고 이제 그래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 이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무관히 60이 되면 뭐든지 무조건 배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 사람들은 치유활동해라고 하죠. 뭐든지 좋으니까 치유활동해서 즐겁게 살아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작년에요, 경상도 양산에 갔습니다. 강연하려고 이제 그 강당 옆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노인이 들어오더니 나보고 인사해요. 그럼 나이가 이제 나비슷해서 난 지방 유진가 보다 하고 인사를 받았더니 와서 인사하면서 선생님 저 연세대학교 제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더 늙었는지 그분이 더 늙었는지 모르겠어요. 80 넘으면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도 나이가 비슷한 줄 알았는데 그 제자냐고 그랬더니 제자라고 그래요. 그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무슨 동양화 연구소 뭐 소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연세대학교 미술대학이 없는데 동양화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예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못 가게 자꾸 반대해서 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그 경제학 가지고 63세까지 다 일 끝나니까요. 이제는 경제학은 다 끝났는데 뭘로 살까 하다가 고등학교 때 미술 공부하고 있었는데 건화자 써있단 말이에요. 그게 즐겁게 하니까요. 그림이 잘 되니까요. 하나 둘 배우러 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미술연구소에서 이제 어른도 그 학생들이 와서 배워주고 있다고. 그 나보고 그래요. 이제 남은 인생 이제 미술 선생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보다는 재미있어요. 그래요. 그 취미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단계가 됐어요. 한번 이제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신다면 이제 나하고 나이도 같고요. 또 활동 분야도 비슷하고 또 우정도 다 잘하는 이제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분은 서울대학 철학과의 김태길 교수고요. 한 분은 숭실대학 철학과의 안병 교수입니다. 그 밖에서는 그 당시 이제 우리를 철학계 삼총사다 뭐 그렇게 얘기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자주 못 만나다가 어떻게 이렇게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요. 80이 넘도록 쭉 살아왔는데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굿이 하는데 인생에도 그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알차고 보람있고 행복한 나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났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50부터였던 거 아닐까 50을 생각했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요 50에서 60까지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은 철이 덜 들었다고 말이죠. 아주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고. 선진사회에 가면 50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50까지는 안 된다고. 그 몇 살이 좋을까? 공자님 말씀대로 60은 돼야 한다고. 60이 되면
내가 나를 믿을만 하니까 다른 사람도 날 믿어줍니다. 또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도 가집니다. 또 다른 사람의 존경도 받을 만한 나이는 그래도 60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철드는 나이가 60이다. 그럼 60부터 몇 살까지가 좋았을까? 성장하는 사람은 60부터 75세까지는 성장하는데 철들어가지고 성장하는 나이 75세까지 그때가 아마 제일 계란의 노른자같이 좋았던 것 같다 말이죠. 나도 그럴 것 같다고 말이죠. 그게 맞는다고. 우리가 얻은 결론은 맹관이 인생에서 제일 귀한 나이는 열매 맺는 나이인데 60에서 75세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5세부터 75세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요, 그걸 얼마나 연장하는가가 문제입니다. 내려버리고 말면 뭐 끝나고 마니까요. 그걸 그냥 연장해야 하는데 몇 살까지 연장하는가? 85세까지는 틀림없고요. 90 가까이까지는 연장하고요. 근데 90이 넘으면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다 달라서 모르겠어요. 그때는 전부 다르니까 공통점이 없고요. 90까지 꼭 같아요. 꼭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나이는 60에서 75세까지고, 그걸 연장해서 가면 90까지고, 그럼 인생의 제2의 인생은 몇 세에 가는가? 60대에 시작해서 90까지인데 제2의 인생의 마라톤을 마음 놓고 뛰어보자 해. 90까지는 좀 마음 놓고 뛰어보자. 그게 우리가 얻은 결론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40대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해보니까 그렇지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한 75, 6세쯤 됐을 때요, 내 친구 정년퇴직한 교수라서 며칠 얘기하다가 누가 그래요? 영문과의 어느 교수가 금년에 해방이 됐대 그래요. 그때는 같은 영문과 출신의 유근철 교수가 그 얘기 했더니 그 친구가 천도 안 되는데 해가 붙어도 했다 그래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60대 천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해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천도 안 되는데 해가 붙어도 했다 그래요. 그건 뭡니까? 60쯤 되니까 철이 들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나이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쯤입니다. 우리 철학과의 정석회 교수님이 92세인가 93세가 그랬을 때입니다. 내가 모시고서 차를 타고 어디 가게 됐습니다. 가는데 나는 왼쪽에 앉고 그는 오른쪽에 앉아서 한참 가다가 심심하시니까요. 날 쓱 보시더니 가만히 있자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그 내가 76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한참 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좋은 나이 올시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좋은 나이에 있었는데 이제 나갔습니다. 그 얘기야. 좋은 나이 옵시다. 그때 내가 얻은 게 뭔지 아세요? 90 넘어가지고서 남의 나이를 좋은 나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때 잘 살아야겠다 말이죠. 그 좋은 나이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60에서 75세까지 성장하고 90까지는 가는 거예요. 내 친구들 보면요, 우리 제 얘기를 했는데, 김태길 선생님 8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세상 떠나기 한 7, 8개월 전까지도 뭐 쭉 일했어요. 아주 그냥 일하고요. 안병우 선생님은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온 게 92세 때예요. 방송국에 가지 못하고요. 방송에 가서 녹화해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그때도 나라 걱정해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직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너무 수단 방법만 따라가고 애국심은 없고 정보력만 남았다고 말이죠. 걱정하고 있어요. 다 90까지는 갈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요,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맹관이
60 넘어서부터는 내가 나를 키워야 해요. 내가 나를 키워야지 누가 나를 키워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를 키워야 하는데, 그걸 아주 쉽게 말하면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이 나를 키워야 해요. 물 주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동안에 콩나물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능관이 공부하고요, 일하고요, 항상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걸 받아들이게 되는 동안은 늙지 않아요. 사람이 신체가 되는 걸 빨리 늙어요. 어떤 때는 40만 되면 성인병을 찾아오고 늙거든요. 50쯤 되게 되면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그리고 늙게 돼요. 그런데 그 늙은 건 아니에요. 그건 몸이 늙은 거고요. 정신은요, 마음대로 자라요. 정신적인 연령은 이건 자기가 만든 탓이에요. 우리 몸이 늙는 건 다 똑같지만 말이죠. 정신적으로 늙느냐 안 늙느냐는 건 내 책임이야. 안 늙는 사람은 90까지도 안 늙어요. 얼마 전에 누가 나보고 조선법 봤냐 그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문장을 쓰는 사람 10사람을 뽑았는데 그 가운데 나도 끼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몇 살쯤 들어가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몇 살쯤 됐는가 하고 봤더니 다 50대 후반이에요. 나만 90 중반이에요. 근데 내가 봐도요, 내가 쓴 글 가운데 문장은 50대가 좋아요. 지금 문장은 내려갔어요. 근데 왜 거기에 끼었는가? 사상은 올라갔거든요. 사상은 그 사람들보다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끼어있는 거예요. 그럼 90 중반까지 나는 성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정신적으로 늙느냐 안 늙느냐 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또 정신적으로 늙는 사람들, 늙지 않는 사람들은요, 감정도 아주 젊어요. 아주 젊고 싱싱해요. 무서운 얘기 하나 할까요? 한번 안병 선생한테 놀러 갔어요. 아까 내 친구라 그랬죠? 서울대학의 한옥원 교수하고 나하고 둘이서 안병수한테 놀러 갔거든요. 근데 안병수에 어디 살았는 거 아니, 워커힐 호텔 옆에 워커힐 호텔, 아파트에 살았어요. 워커힐 아파트죠. 워커힐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앉아서 우리 보더니 무슨 얘기하다가 그분 얘기가 재미있거든요. 한옥원 선생씩 보더니 왜 그렇게 늙었어? 그래요. 그러니까 80이 넘으면 늙어 못 늙었지 어떡하나 그랬더니 안 늙는 거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안 늙는 방법이 있어? 그랬더니 3가지만 하면 안 늙어. 뭔데? 첫째는 공부하는 사람은 안 늙어. 90이 돼도 공부하는 사람은 안 늙어. 두 번째 또 뭔지 아십니까? 여행을 좀 많이 하라는 말이야. 그러면 항상 새로운 걸 보니까 안 늙는다고. 또 하나는 뭐야 그랬더니 열심히 연애하라고. 안 늙는 말이야. 그러니까 한옥원 선생님 좀 안전 연애했어? 그랬더니 나도 연애했는데 80 중반이 되니까 이제는 못해. 왜? 연애는 하고 싶은데 상대가 없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웃었어요. 그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 앉아 이제 우리 뭐 하는 얘기예요. 나 한 가지 얘기해줄까? 그래요. 그래, 뭔데? 그랬더니 거기 아파트에 살면서 목요일 오후마다 그 호텔에 온다고 말이죠. 호텔에 와서 이제 친구도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만나고 하면 되라 그러니까요. 목요일 오후마다 이제 거기 호텔 카페에 오는데 말이죠. 그게 오래 일한 아가씨하고 점점 이제 가까워져서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면 친절하게 봐주고 또 자기도 가서 또 이제 친절하게 쓴 책도 주고 대주고 그래서 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가곤 했는데 하더니 그 아가씨가 만나더니 선생님 오늘 바빠서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좀 조용히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다음번 오실 때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더래요. 괜찮지. 무슨 얘기든지 내가 들어줘야지. 그래서 그럼 제가 다음 목요일에 오신 말씀 드릴게요. 그래 하고 왔다고 하셔. 근데 우리 보고 그래요. 그 아가씨가 무슨 얘기를 하려나 하면서 꿈을 잡다 키워봤다는 게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하고 다 해봤는데요. 그 다음날 목요일에 갔더니 손님이 너무 많아서 바쁘니까 얘기를 못하고 죄송합니다. 오늘 손님 많아서 안 되겠고요. 다음 목요일에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죠. 또 한 주일 동안 또 무슨 얘기 하려나 하면서 또 거기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날 조용한 시간이니까 옆에 오더니 제가 전 말씀드려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님 모시고요. 남동생이 나하고 셋이 사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자꾸 하고 어머니를 또 말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얼마이다 아마도 결혼을 해야겠어요. 그랬어요. 그럼 해야지. 그 나이에 늦으면 안 되지. 그랬더니 근데 결혼하게 되면요. 선생님 좀 줄에 서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줄에 서줘야겠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서줘야지. 누구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줄에 받을 테니까 행복한 결혼을 해야지.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우리 남자친구하고 다음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니 그렇고 하여튼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갔어요. 근데 항상 하는 말이에요. 커피를 반잔을 마시고 반잔을 남겨놨댔는데 그 아가씨가 간다니까 나머지 반잔을 마시려고 모셔오니까 커피 맛이 딱 떨어지더래요. 이상하다. 커피 맛이 갑자기 떨어졌다 말이죠. 그래서 커피도 채 안 마시고만 나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차산 한 바퀴 쭉 돌아가다가 집 앞에까지 가니까 생각나는 게 뭔가 아니 나 혼자 남겨놓고 다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보다 그냥 우리 셋이 듣고 말이죠. 저 암생 저건 지금도 저렇게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글을 쓰지. 그 없으면 누가 글 읽어주겠어요? 그 감정이 젊어져요. 공부하는 사람이 감정이 젊어져요. 그러니까 늑대로 글도 쓰게 되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내가 나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키우는 것 가운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하나는 내가 좀 꼭 부탁했으면 좋겠는데요.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독서를 좀 우리 욕심 놓으면요. 제일 좋은 건 독서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 부탁을 말씀드리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실게요. 우리 전 인류가 이제 함께 다 살고 있잖아요. 사는데 문화의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의 태양빛 밑에서 우리가 밝은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문화의 태양빛 같이 그 문화의 혜택을 주는 나라는 5나라밖에 없어요. 그 5나라가 남겨준 문화 가지고 우리가 밝은 태양빛 밑에 살아요. 그 5나라가 없으면요. 햇볕 밑에 살지 못하고요. 어두운 밤에 살게요. 근데 그 5나라가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제일 처음에 영국이에요. 그 다음에 프랑스예요. 그 다음에 독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되는가 할 때 다들 이제 러시아가 될 줄 알았어요. 러시아가 그 다음 차례가 러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불행하게 공산주의를 선택하면서 인문학을 보내세요. 그럼 독서를 못해요. 그 러시아는 지금 미안합니다. 어떤 면이 우리보다도 후진 국가 되고 말았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올라온 게 이제 미국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입니다. 이 5나라 문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요. 영국보다 먼저 올라갔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왜 지금 떨어졌는가? 독서를 안 하는 나라예요. 여행을 해도 그래요. 캐나다가 있고 미국은 독서하는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부터 저 남쪽 브라질까지 가보세요. 독서하는 나라가 없어요. 100년 기다려도요. 그것은 문화가 안 생겨요. 아프리카나 인도는 후진국이고요. 그 다음에 남는 나라는 우리 아시아예요. 아시아에는 일본만이 독서했어요. 이 나라들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100년 이상 책을 읽었다고요.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또 인문학을 포기하니까 독서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고다운 나라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독서하는 사회가 되게 되면요.
우리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에 우라쿠로 올라가고요. 독서를 안 하게 되면요. 우리 자신이 어두운 세상에 그대로 살게 돼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독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땅을 가는 것 같아서요. 거기에 나무도 자라고 꽃도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 자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독서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좀 독서를 하는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사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아까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이 남는 게 없어요. 더불어 사는 건 행복해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주고 가는 사람이 많을 때는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선진국가는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시간이 많이 가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에 내가 어느 대학에서 상을 좀 받게 되었어요. 위원회에서 다 상 주기를 결정하고 나한테 연락이 와서 수상자가 되기를 결정했으니까 와서 꼭 이제 상을 받아 줄 거라고 말이죠. 그게 또 거절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 갔습니다. 가서 상을 받고서요.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고마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솔직히 그래서요. 상을 주기를 결정했다고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무슨 훌륭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중요한 직책을 맡아본 일도 없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그래도 상을 받고 보니까 좀 부끄럽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상 받을 거 있나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꼭 하나가 있어요. 그 외부안이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받을 게 없어요. 100살이 될 때까지 고생했으니까 받을 만도 하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나는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 고생한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고, 그건 내가 인정한다고. 가난하게도 살았고요. 건강도 좋지 못해서 우리 어머니가 날 키울 때 나는 20살까지 사는 것만 봐서는 좋겠다고 그렇게 키웠다고 하죠. 전쟁도 겪었고요. 일제시대도 겪었고요. 개인이나 우리 사회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 받을 자격은 있는데 하나 깨달을 게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입니다. 불가에서는 인생을 고해와 같은 인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는 사랑이 없이 사는 고생은 고해입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은 절대로 버림받는 일이 없고요. 그 행복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6을 키웠다고 했는데요. 미국에 딸 셋이 삽니다. 90이 됐다고 한 번 아버지 자꾸 미국 오라고 해서 갔는데요. 딸들이 은원했습니다. 아버지 과거에 미국 오시는 것을 강연하시고 일만 끝내면 그냥 가지고 타고 우리 아버는 즐거운 시간을 못 가졌는데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까 이번에는 2주간 동안 우리 딸 셋하고 여행하자고 그래요. 난 뜻도 좋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뭐 캐나다, 미국, 멕시코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서 딸 셋하고 나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막내딸이 나고 그래요. 아버지, 왜? 나 엄마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엄마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우리 여기 와서 애들 하나 둘 낳아서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무엇 때문에 전쟁마다 6시간 나가서 키우지 못했다는 거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야 엄마가 고생 안 했으면 너희 둘은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다. 엄마가 고생했으니까 너희 둘이 있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막내딸이 아버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들어서 해보니까 엄마한테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이죠.
살아계신 가서 안고서 어머니 우리 때문에 고생 많았죠. 고마워하고 인사락도 하겠는데 살아계시지도 않고 말이죠. 엄마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이죠. 부끄럽다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요. 엄마 보고서 엄마 그때 그렇게 힘들어서 또 다시 우리한테 올래?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했냐? 내가 쭉 생각해 보는데 그때 너희들하고 고생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때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다 말이죠. 왜? 그때 너희들하고 같이 사랑이 있는 고생을 나누었으니까 너희들 다 사랑해줬고 나도 너희들이 어려울 때니까 더 사랑해줬고 가려면 또 가서 그때로 가겠다. 엄마가 막 그럴 거다 말이죠. 그랬더니 큰딸이 하는 말입니다. 고생이 엄마보다도 아버지가 더 많이 하셨지 뭐. 가족들 이끌어오고 사회생도 많이 지고 말이죠. 그냥 하는 말이 그때 내 고생이 없었으면 오늘이 없다. 너희들하고 함께 고생했고 제자들하고 함께 고생하고 나라 걱정 친구들하고 함께하고 그게 오늘에 내가 남았다. 그거 없었으면 내가 오늘 없는데 너희들하고 함께 고생했던 때가 그래도 제일 행복했다 말이죠. 제일 행복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육계에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육자는 씨를 뿌리고요. 열매는 사회가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교육은요. 교육자는 씨를 뿌리고 열매는 사회가 거두게 되어 있는데요. 나는 오래 사니까요. 내 열매는 내가 거두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나보다 훌륭하게 된 제자들을 보는 거, 그 열매예요. 어디 가든지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 보면요. 내가 교육하기를 잘했다 말이죠. 내가 저 제자들 키우기를 정말 잘했다 말이죠. 그거 이상 행복이 없어요. 한 번은 내 제자 가운데 하나가요. 사회적 업적이 많다고 그래서 표창을 받게 됐어요. 그게 아마 11월 달쯤 주는데 해마다 한 사람씩 주는데 그 해는 내 제자가 받게 됐어요. 그 내 사랑하는 제자니까 축하하러 가져야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이제 축하하러 갔어요. 갔더니 내 제자가 상 받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앉았다가 내가 저렇게 들어오니까 뛰어오더니 내 겉을 벗어서 자기가 걸어주고요. 나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당신이 상 받는 날인데 그러지 마. 난 축하해 주러 와서 그랬더니 은사님이 오셨는데요. 제가 맞아 드려야죠. 그러셨어요. 그래서 시기 다 이제 지나게 됐어요. 다 지나게 됐는데 내 제자가 상을 받아서 이렇게 답사할 게 아니에요.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졸업하고서 수십 년 동안 사회생활을 쭉 하는데 어려운 일도 있고 걱정스러운 일도 그랬다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 은사의 신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됐다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까지 쭉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선생님 말씀 가지고 더 오래 살 겁니다. 더 일할 겁니다.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듣는 내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예.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그 제자가 이제 다 끝내고서 나는 다른 제자들한테 뭐 인사받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가면서 내 옆에 오더니 내 귀에 갖다 입을 대더니 선생님 내 얘기 들리세요? 그래요. 들리지? 그랬더니 제가요 선생님 바바리 코트에요 봉투에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용돈 좀 드리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물 마시고요 좀 즐겁게 저 생각하면서 써주세요. 그런 거예요. 고마워 그랬습니다. 넷째를 먼저 갔습니다. 집에 와서 코트에서 봉투를 꺼내보니까 두툼한 용돈 들어와 있어요. 그 나 혼자 생각해요. 인생이 뭐 다른 게 아니라구나. 어렸을 때는 세뱃돈 받는 셈에 살고 90 넘어서는 용돈 받는 셈에 살고 여러분 90 넘어보세요. 용돈 받는 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구나 말이죠. 그동안의 인생이 다 끝나는구나 그러세요. 잠들려고 누워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내 제자를 사랑한 것보다는 내 제자가 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쭉 내가 많은 제자를 키우는 제자 쭉 만나보게 되면요, 전부 내가 그래도 내 제자들을 위해서 마음 썼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고생을 주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이제 대학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환자를 정말 사랑해 보세요. 이 다음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의사다운 의사가 됐다고 할 테니까 환자들 정말 사랑해 보세요. 나는 이제 다시 한번 교단에 서게 되면요, 내 제자들을 과거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싶어요. 왜요? 그게 내 행복이에요.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그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 제일 복받은 사람,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나이 들었을 때 찾아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인사 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나보고 이제 나이 좀 많으니까 뭐 건강의 비결이 뭐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 선생님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그 물어봐요.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물어보는데요, 그럼 나는 한 가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몇 해 전에 충청도 영동에 강연을 갔습니다. 가연 다 끝내고 옆에 피곤하니까 자문가에서 혼자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놓고래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70대 후반쯤 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한 5분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앉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앉은 다음에 처음 얘기가 뭔고 하니, 안병욱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요새 병중에 계셔서 밖에 나오시지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워낙 고령이시니까요, 아마 그러시겠죠. 워낙 연세가 동갑이시니까 연세가 높으시니까. 근데 오늘 선생님 여기까지 오셔서요, 우리 위해서 강연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 주셨는데,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직접 선생님 옆에서 고맙다는 인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난 60년대, 70년대 저희들이 사는 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제만이 아니고 새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때 안 선생님과 선생님 두 분이 함께 계셔서 책도 써주시고 방송도 해주시고 또 강연도 해주시고 두 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두 분 선생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직접 배우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피곤할까봐 돌아서 가다가 또 잠깐 돌아서니 안병욱 선생님 뵙게 되면요, 꼭 고맙다는 인사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가세요. 그때 내가 느낀 거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안 선생님 나보다 먼저 가셨는데요, 그분이 나보고 안 선생님한테 꼭 그 말씀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선생님 병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전하지 못하고 먼저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안 선생님 생각할 때마다 뭔 생각하는 거 아니,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마음 쓰여주셔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멀리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교통부 장관보다는 버스 운전기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또 우리가 사는 모든 하는 일의 목적이 조금 더 서로 행복해지는, 서로 위해주는, 상대방이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밖에는 소중한 인생의 교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갔을 때요, 나도 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선택을 해주시고 살아보시면 이다음 여러분 내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참 행복했다 하는 인생을 사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